남자친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때린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최근 이런 데이트 폭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내가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여성상담센터의 신지영 센터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적나라하게 범행 장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처벌이 네. 어렵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CCTV로 일단 그 영상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폭행죄로 인정이 되고 명백하게 그 범죄가 확증이 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이 뭐 CCTV가 없는 장소 또는 두 사람만이 있는 장소에서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서 폭력을 범죄로 그 처벌할 수 있을 것까지 이제 갈 수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로부터 계속적인 그 데이트 폭력이 있을 때는 그 상황들을 좀 적어 놓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예. 언제 어느 시일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 놓고 주변인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 같은 곳으로 상담을 하셔서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혹시나 뭐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두 네. 사람 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나 뭐 상대방의 폭행 내용이 담긴 메시지 이런 게 있다면 캡처를 해서 저장해 두는 것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네, 그것도 증거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메시지나 녹음 파일이나 카톡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들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데이트 네.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의 상당수가 심각한 폭행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데이트 폭력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그렇게 데이트 폭력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데이트 폭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그 폭력이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리적인 폭력, 즉 신체적 폭력이 있기 이전 단계에 잘 살펴보시면은 정서적 학대라던가 여러 가지 통제를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 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거나 통제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밤 몇 시에는 이상은 돌아다니지 말라 혹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 모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나한테 통보하고 다녀라 아니면은 뭐 전화번호 내역을 다 나한테 공개해라 라는 어떤 무리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해주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이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생각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신체적 폭력 또는 데이트 폭력에서 더 깊이 성적 폭력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성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교제에서 그런 폭력적인 어떤 언행이 있는지부터 살펴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예,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피해자로서는 정말 무서운 일일 텐데 아무래도 신고를 꺼리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피해자 측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법이 있을까요? 네, 그 최소한의 방어법이라고 하면 처음 폭력이 발생했을 때 네. 예, 그때 이것을 그냥 무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발생했던 네. 그 상황에서 피해자 쪽에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된다는 것들,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즉 그런 인식은 내가 당신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너랑은 뭐 교제하지 않겠다.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신고하겠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데이트 폭력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네. 나와의 관계에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네.
자, 그렇다면 네. 이런 그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요. 네. 상대방이 위험한 폭력 성향이 있는지 전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상대방이 위험한 폭력 성향이 있는지는 사실 데이트 초반에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저 사람이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하면서 점점 진행되는 부분이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태도, 네. 말들, 언어적인 폭력,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전제가 됩니다. 예. 네, 언어적인 폭력 또는 통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사소하게 바라보시면 안 되고 그것이 정서적 학대라는 그 인식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폭력에는 데이트 폭력에는 정서적 학대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그냥 용납되고 뭐 남자친구가 뭐 강해서 아니면은 뭐 남자다워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네. 이것은 폭력의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자, 앞서서 첫 대응이 중요하다, 확실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네.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걸 단계별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데이트 폭력을 이제 당했을 때는 제일 처음에는 주변에게 좀 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주변 인물에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한테 이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먼저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가해자와 좀 거리를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가해자와 더 이상 접촉하지 않고 가해자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위협을 하면서 네. 너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 집을 뭐 찾아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런 위협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만났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더 이상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끊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집에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요즘은 이제 경찰서에서도 특별 전담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귀갓길이라던가 이럴 때 혼자서 귀가하지 않고 경찰이나 이런 보호를 좀 요청하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지해 주실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상담소에 연락을 하셔서 1366이라던가 뭐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이런 그 데이트 폭력을 다루는 상담소에 연락을 하시면 무료로 다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네. 지지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여기서 구체적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얻어가면서 네. 가해자를 좀 대면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고 난 네네.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남자 쪽에서 스토킹을 한다거나 뭐 혹은 이제 데이트 폭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으면 가차 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게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요즘은 뭐 범죄 행위로 크게 중하게 처벌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그것을 자신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끊을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네. 이것이 범죄 행위라는 것들을 가해자도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가해자가 그것이 자신이 범죄 행위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 제3자 혹은 국가기관, 경찰기관에서 개입을 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차원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해자가 더 심각하게 피해자에게 더 그 어떤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면은 더없이 경찰에 계속적으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강력한 강력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관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데 네. 앞으로는 뭐 제도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네. 하겠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작은 행동부터도 주시를 하고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호와 처벌을
요청하라 이런 말씀으로 네네.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네, 신지영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